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매물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지역은 성동구와 송파구, 동작구, 용산구, 강남구 등 한강벨트와 강남권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을 연장할 때 은행이 임대소득 대비 이자 상환 비율을 재심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으로 얼마나 이자를 잘 갚을 수 있는지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관행적인 만기 연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결과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975건 가운데 850건이 15억 원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제 서울은 누구나 살고 싶지만 더 이상 쉽게 집을 살 수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수년간, 몇 년째 좀 지속되다 보니까 서울은 만성적으로 그냥 공급이 부족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거주와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비사업 지역, 과연 어느 지역일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도 부동산 투자 계획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마 설 명절 동안 친지분들과 가족분들과 부동산 이야기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고민이 더 깊어졌다 하신다면 이제는 전문가와 함께 그 고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가 명절 휴일이었으니까 사실상 5일을 쉰 건데 왜 이렇게 짧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이렇게 긴 연휴를 보내고 나면 더 뭔가 조금은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고민 때문에 그 피곤함이 조금 더해지신다면 오늘 이분과 함께 그 피로감은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좀 피곤합니다. 운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많이 좀 힘드실 텐데요. 또 내일 모레면 또 주말이고 하니까 여러분 잘 몸을 풀듯이 오늘 또 직장 생활 또 우리 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장 화두가 5월 9일부터 양도세 중과한다. 부동산 규제 들어간다. 그런 부분이고 지방선거 앞서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 부동산과 어떤 그 정치적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많이 중복돼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민 1도 하지 마십시오. 고민은 제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는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상담해 드리니까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 지나고 오늘이 월요일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바로 내일이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조금은 마음 편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도록 부동산 고민은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차윤원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자, 오늘도 방송 시간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또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이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지만 이제는 모두가 살 수 없는 곳이 된 이 서울. 하지만 왜 그래도 서울을 주목해야 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요. 바로 전해주세요, 대표님. 네, 요즘 또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또 10, 15, 또 이번에 또 5, 9, 또 부동산 중과 이런 부분들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또 불안하고 또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이렇게 보면 항상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또 전문가라고 말하는 분들 잘 안 변합니다. 상승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도 깨맞춰서 상승한다고 하고 하락한다고 지난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맞춘 사람이 또 나와서 또 깨맞춰서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또 하락하는 사람, 상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그거 한번 젖어들면요. 잘 안 변합니다. 이 사고를 바꾸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복잡하고 고민되고 어려운 게 있다면 이 한 줄로 고민이 싹 해결됩니다. 여러분, 서울의 대한민국의 땅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안 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람은 변하지만 여기서 변한다라는 것은 성격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 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고 이런 과정상 사람이 없어지고 있고 없어지는 걸 변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만 서울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고약한 성격은 안 변하지만 죽고 사는 건 변한다라는 거고요. 서울은 비록 계속 바뀌고 변하고 있지만 강산이 잘 변하지 않듯 서울은 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갖 규제, 대출 규제, 또 양도세 규제, 종부세 규제 이렇게 계속 규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 9.27 대책에서 발표했듯이 그때 많이 불안 느끼셨죠? 정부가 뭔가 이렇게 정책 발표한다고 했는데 세상 열어보니까 공급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서울의 공급 대책은 누가 와도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확 풀어주면 되는데 그걸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좀 복잡하죠. 재개발, 재건축 풀어주면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한 다음 달려가서 사니까. 그런데 그 처음 한 고비만 넘기고 확 풀어주면 그게 이렇게 많이 오를 대상은 아니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퍼져나갈 텐데 지금 또 규제를 해서 못 사게 하고 대출 규제 안 나오고 또 양도세 또는 종부세, 보유세 높인다 하니까 사람들 심리가 뭔가 또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하나인 사람들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문제는 지금 이 규제가 누구를 규제하느냐면 여러분이 아니에요. 다주택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는 거거든요. 주택을 자기 사는 거 외에 여러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마치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을 마치 괴롭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주택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너무 주택 공급이 잘 안 되니 정책을 좀 바꾸거나 공급 기간이 하루아침에 공급할 수 없으니 있는 주택을 좀 내놓아라. 그래서 시장에 좀 내놓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다주택자들을 집을 좀 내놓고 팔게끔 만들려고 해서 규제를 만드는데 집 없는 무주택자가 더 고민이 많아요. 1주택자들은 아예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이렇게 쉽게 내놓겠어요? 믿는 게 있는데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살아오면서 자식같이 자식한테 넘겨줘도 될 거라는 든든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맨날 써먹는 거 규제잖아요. 규제. 노무현 대통령 때 계실 때 규제, 또 문재인 대통령 때 규제, 또 이번에 규제거든요. 이거 규제로 잡아서 해결될 거 아니잖아요. 이번 규제는요, 문재인 정부 때 풍선효과 이렇게 표현하시 하나하나 했던 거 그때 종부세 1억에서 한 3억 맞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 굉장히 충격 컸죠. 이제 또 다시 종부세로 시장 공정가격 60%죠 지금. 또 95%까지 가면 타격 크겠죠. 이거 견뎠던 분들이에요. 이거에 대한 부담이 누구한테 갈까요? 정작 다 주택자한테 먼저 1차적으로 가겠죠. 2차적으로 누구한테 가죠? 결국은 세입자, 결국은 돈이 없는 사람, 주택이 없는 사람으로 가게 돼 있죠. 시장에 지금 유동성, 현금의 유동성 너무 많은데 돈이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금 한도 내 문재인 정부 때 2017년에서 2022년 이 사이에 금 한돈 20만 원 하던 게 지금 금 한돈에 90만 원, 100만 원 하잖아요. 그만큼 현금 가치가 낮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 다주택자들이 이 내성이 강해져 가지고 그때 이미 똘똘한 채로 갈아탔거든요. 근데 이 다주택자들 보면은요, 집 가장 못난 거, 별로 안 선호도 낮은 거부터 팔아요. 다 팔으라고 하면 팔고 또 어디 가요? 더 똘똘한 한 채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거 그렇게 이 규제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공급의 문제가 이미 바닥이 났잖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재개발, 재건축 과감히 풀어서 정말 새 아파트. 지금은 사람들, 젊은 친구들 얼죽신이라고 하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거 해소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인구 분산 정책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요즘 경기도 좋은 집 많이 있는데 안 가잖아요. 서울 한번 살고 나면은요,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깨끗한 아파트, 공기 좋은 아파트,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상호작용, 자기들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해결해주는 그 공간에 익숙하면은요, 안 가요. 이게 정말 제가 요즘 많이 보다 보면 막 하락론자들 보면 뭐 이상한 정말 부동산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하고 또 나름대로 썰을 풀고 하는 그런 분들 보면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부동산을 몰라도 서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 이게 서울 사람들이 안 먹히죠. 그러니까 참 힘들죠. 이 사람이요, 이 자기가 한번 딱 어떤 동네에 익숙해지면 잘 나가기가 힘듭니다. 특히 어느 나라를 전 세계 156개 국가인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살고 부자 옆에서 나름대로 적용하게 살고 또 나름대로 그 주변에서 계속 살아가는 그 형태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이 우선 돼야 됩니다. 지금 이 또 부동산 규제 이번에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또 안 갑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동산 규제에 굉장히 센 거 왔을 때요,
문재인 대통령 때 계실 때 한 정말 센 거 다 왔는데 6개월을 안 가더라고요. 웬만한 건 3개월이면 극복이에요. 내성 다 생겨가지고 이번에 6개월짜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 종부세 엄청 때리면 여기는 놀라요.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놀랄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오히려 걱정하는 게 저는 우리나라의 거시 경제가 좀 오히려 걱정이 돼요. 이렇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수출, 주식, 부동산 뭐 이렇게 해서 한 굴레가 이렇게 큰 바퀴가 돼서 이렇게 굴러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성장을 많이 했어요. 요즘 뭐 K-팝, K-문화 이러기까지 한국이라는 데가 거대하게 컸거든요. 커가고 있고 그런데 수출하고 기업하고 K 뭐 컬처 이런 것들 다 돈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국에. 그리고 또 코로나 거치고 하면서 돈을 많이 시장에 뿌려댔잖아요. 그래서 돈의 규모가 이렇게 커졌거든요. 당연히 자연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상 주식도 가고 부동산도 가고 교육도 가고 여행도 가고 돈이 늘어난 만큼 하는데 부동산은 그죠? 주식은 아무리 올라도 투기라고 하지 않죠. 그냥 건전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그 국가에 여기 기업에다 투자를 하면 기업이 돈을 벌어서 잉여금을 주고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상적인 교과서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돈 벌면 되는 거예요. 인베스먼이에요. 인베스먼. 부동산도 투자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왜 투자를 안 보냐면 서울만 이상하리 많지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 상위 1, 2%가 사는 이러한 지역에 대한민국 98%가 관심 갖는다고 해서 과연 그게 60억, 70억 살까요? 근데 그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데 오를까 봐 고민하는 거죠. 그건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공급의 희소성. 그래서 이걸 지금 규제로 잡고 있는데 수출 지금 현재 주가 받으시 알겠지만 H사 수출 많이 늘어나고 굉장히 커져서 돈 많이 벌죠. 거기에 있는 회사 직원과 기업은 벌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영업자들은 지금 세모예요. 세모. 너무 힘들어요. 우리 또 아시잖아요. 멈팡이니 달이니 배 달이니 뭐니 해가지고 플랫폼 사업 다 하는 바람에 자영업자 죽어나가는 구조잖아요. 이제 물건 팔고 배달하면 누가 벌어요? 전화 받고 휴대폰에 틱틱거리는 그 사람들 수수료 먹잖아요. 그런 부분들 참 힘들죠. 자영업자 이거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배달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거 그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독재인가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돈을 버는 구조를 해서 부를 이렇게 분배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무슨 콜센터 이런 데가 돈 다 벌잖아요. 광고 많이 때리고 그걸 국가의 세금으로 정리하는 게 더 자영업자 많이 살리게 해서 돈을 같이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일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 살아나고 귀찮은데 이 두 개 자영업하고 부동산이 이거 삐걱거려가지고 타이어가 좀 이게 터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갇혀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어디 때문에? 서울 때문에. 서울 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해서 5대 광역시 오르고 경기도 광주 이런데 경기도 다 올랐나요? 아니죠. 선호도에 따라서 오르는 거죠. 선호도. 모두가 선호한 건 아닌데 맨날 규제했다가 풀리면 얼마 올랐다. 그건 풀릴 날부터 오른 게 아니라 이미 규제한 날부터 오를 게 안 오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사나 이런 쪽에서 좀 자극적인 걸 하다 보니까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2025년 그다음에 2023년도에서 24년도 오른 것은 당연하죠. 2021년도에서 피크 치다가 22년도 폭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리가 되면
이제 좀 돈도 있으니까 사들이는 거겠죠. 그것은 IMF 끝나고 97년 끝나고 2001년 2년에서부터 가격 오른 거와 같은 성장성을 성장성인데 돈이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SNS라든가 TV, 너튜버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 사람만 계속 보이니까 뭔가 있는 사람, 나의 양극화를 내가 박탈감을 누리고 있을 뿐이지 서울, 압구정, 강남 안 보면 살만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그쪽만 오렌지 돼 있는 건데 그걸 그냥 목표로 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영유학 속에서 재개발 투자해서 나도 언젠가 아파트 올라야지, 재건축 투자 올라야지 이렇게 만족하면서 가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과잉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옛날과 달리 부동산 정보, 특히 SNS망이 발전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더 민감한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훌륭하고 머리 좋으시고 정말 유정자분 우리 이재명 대통령 산하의 모든 그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이 머리를 써서 국가의 이 큰 바퀴를 잘 돌아가게끔 해서 우리 후손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동산과의 그 전쟁에 그 시간을 소비한다는 게 너무 아깝긴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민생들이 힘들어하니까 안정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규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이 부동산이 이게 잘 돌아가는 동그란 타이어 바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이다병이 된 것 같아요. 사이다병. 사이다병 안에 이게 말굽자석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말굽자석. 그래가지고 이 말굽자석이 돈과 사람을 자꾸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서울. 그래서 돈과 를 빠는데 이걸 못하게 이게 정부가 규제 뚜껑으로 막는 거죠. 막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들어간 수요가 이 들어가 있는 수요가 이거 막는다고 해서 죽어요? 사라져요? 아니잖아요. 막아놨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안에서 공급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다 뚜껑을 열게 하는 방법은 우리 이소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이다의 옷을 뭘로 벗기겠어요? 결국은 이 공급이라는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햇볕 정책을 여기다 해야 돼요. 이거 뭐예요? 이거 재개발, 재건축 이걸로 해야 돼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재건축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그냥 공급 막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요. 엄청나게 아파트 공급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사라지거든요. 이 부동산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발표된 건 안 무서워요. 발표될 걸 무서워해. 앞으로 공급 무지하게 많이 한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사람도 안 사요. 옛날에요. 우리 2012년, 13년 이때 생각해 보세요. 2007년 리먼 사태 끝나고 이때 집 팔아먹은 사람 되게 많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이렇게 집이 많은데 우리 갖고 있으면 뭐해? 은행에 두는 거 더 낫지 않아? 이자 받아먹고 사는 게? 지금 이 사람들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서울은 잘 보면은요. 갖고 있는 사람만 나요. 그리고 귀가 얇거나 쓸데없이 고민하는 거. 이거 팔아가지고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이상한 고민하는 사람들. 떨어지면 매도인이 팔 것 같아요? 안 팔아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혹시 1주택자 일시적인 2주택 갖고 계신 분들 벌벌 떨 리도 없겠지만 행여 떤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여러분 자녀에게 또 투자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게 있어요. 가격이라는 걸 이렇게 딱 보면은 제가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규제와 각종 법제 다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잠시예요. 이렇게 오르다가
무슨 규제 있고 토지거래 허가 규제 거래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없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따가 건너 쑥 뛰어서 규제가 없어지면 그냥 다음날 가격 올라요. 그러면 우리 공부 안 하신 기자님들은 맨날 그래. 규제 풀린 날로부터 얼마 올랐대. 이 규제 들어간 날부터 얼마 올랐으면 차라리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왜? 구독자 늘려야 되니까 자극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극을 많이 받다고 이런 건데 결국은요. 막 거래가 안 될 뿐이지 매도인의 가슴 속에서는 규제 기간 동안 1년, 3년 걸쳐서 가격이 올랐던 거예요. 지금 강남 3구, 뭐 용산 이번에 규제 그 사람들 놀래 안 놀래요? 이 규제 원래부터 있었어요. 15 대책 이전에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 이번에 서로 규제가 바뀌었다고 그 사람들이 깜깜 놀래가지고 팔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다만 뭐가 무서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 한 거 지금 결정된 건 아는데 뭔가 혹시 보유세, 종부세에 대한 불안은 있어요. 이거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종부세 1년에 1억에서 1억 5천 한번 여러분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충격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충격이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이제 익숙한 면역화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충격이 있지만 그다지 크지 않다. 결국은 서울은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결국은 수요가 훨씬 많으니까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이 사이다병의 뚜껑을 열 수 있는 건 공급이에요. 공급이 해야 이 사람들이 기어 나와서 여기 이 아파트라는 이 말급자석이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 퍼져요. 가격도 안정이 되고. 그런데 규제, 구름, 비, 바람, 찬바람 이걸로 이 규제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더 꽁꽁 숨어서 안 나옵니다. 그러면 또 집이 없어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우리 이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유는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요. 이전 정부도 잘못 하나도 없어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박원순 시장님께서 25만 6천 서울시 의회에 가서 보면 자료에 있어요. 박원순 시장께서 재개발 재건축한다는 397곳 다 해제시켜가지고 나올 아파트, 새 아파트 나올 기회를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난 거거든요. 요거 원점으로 돌리면 돼요. 옛날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해제했던데 노후도 보지 말고 그냥 막 다 재개발 하라고 두세요. 재개발 누구 돈으로 해요? 국가 돈으로 해요? 세금으로 해요?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하고요. 재개발 끝나면 그 이익금에 대해서 국가가 오히려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국가는 세금도 걷고 그냥 인심 좀 쓰고 재개발 인허가 막 내주고 그 다음에 번 돈, 지들 분양하고 나면 번 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세금으로 받아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급해주면서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이번 규제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백약이 무효라고 서울은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종부세니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과하면 결국은 이렇게 바퀴가 한 바퀴가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수출되고 기업 잘 되고 뭐 자영업 잘 부동산 빵꾸 나면은 다시 요 바퀴가 이만한 게 아니라 다시 더 쪼그라들어서 작아지는 바퀴로 경제를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거시경제에서 또 부담이 되고 그게 또 정치적 부담으로 오는 거거든요. 모든 경제는요.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좋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공급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뭔가 출구도 좀 만들어주면서 규제해주는 게 이게 원활할 거다. 저는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뭐 엄포성도 되고 저성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이제 이렇게 규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보다는 정말로 공급의 문제로 저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부동산이 투자 목적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하나 알아두세요. 이 공급 정책을 해야 되면 재개발을 해야 된다. 재개발은 반드시 돈이 된다. 재개발에 투자하시라 이 말을 쓰니까 머릿속에다 넣어놓으시고 재개발하면 무조건 뭐 막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큰일 1도 안 납니다. 서울이라는 데는요 꼭 이거 사세요. 재개발 예정 빌라에다 꼭 빌라를 사는데 만약에 빌라가 재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영원히 안 오르고 빌빌거려요. 그래서 빌비리 빌라를 조심하세요. 빌비리 빌라. 또 이것도 빌비리 또 유행되겠어요. 잘못하면. 빌비리 빌라 조심하시고요. 재개발이 되는 OK 빌라를 하시기 바라요. 여기 보면 여러분 특히 역세권 이런 데 조심하세요. 역에서 100m 이내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혹시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무슨 뭐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이니 뭐 역세권 시프트니 역세권 활성화 이런 거 물론 되는 데다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이 이 안에는 상업 및 업무 시설 월세를 좀 주로 소득원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반대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 역세권 안에는 빌비리가 많다. 빌비리가. 그래서 빌비리는 좀 조심하시고 빌비리입니다. 빌비리. 그래서 빌비리를 조심하시고 역에서 조금 먼 한 150에서 500m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보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슴 쫄릴까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에서 누가 가장 많이 후회를 했을까? 오늘 시점 지금은 2026년인데 오늘 시점에서 가장 후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렇게 해보면은요. 첫 번째는 2022년도에 가격 폭락한다고 팔았던 분 가장 많이 후회합니다. 더 나아가서 후회를 많이 한 사람, 이때 많이 팔았던 사람들이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서울은 아파트가 많아. 인구가 앞으로 줄어드니까 우리 그냥 임대로 살자. 가격도 안 오를 테니까 편하게 살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2010년, 2013년에서 매각한 사람들 가장 가슴 아픕니다. 더 아픈 사람들 97년 IMF 끝나고 멋모르고 남들 다 판다고 따라서 그냥 친구 따라서 매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뭣도 개념도 없이. 이때가 가장 불쌍한데 이건 너무 오래된 거지만 최근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서 아파트 또 빌라 갖고 있는 분들은요. 제가 분명 말씀드릴게요. 경인 지역 웬만한 데 아파트 갖고 보다 나았거든요. 꼭 서울에만 당분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지방에 있는 분들은 화를 내실 거 아니에요. 왜 차 대표는 서울만 사라고 하지? 그건 돈이 거기가밖에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서 경기도 갖고 계셔보세요. 돈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는 거기 사시고요. 다 주택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경기도에 갖고 있는 그냥 갖고 계시고 서울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라는 거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발 한쪽 방향에서만 보지 마시고 한쪽 방향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이 부동산이 곧 안정화가 되는 핵심은 공급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투자를 좀 하셔라. 그리고 공급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요 가격 안 올라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너무 열광적으로 좋아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은 아파트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멀리 미래를 못 보고 투자하고 그냥 안정감, 주거 이런 거였기 때문에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다만 그냥 비싼 거 사서 좀 더 벌었을 뿐이에요. 진짜 부자는요, 이렇게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부자가 됐더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정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힘들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좋은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서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좀 긴 시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정말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서울 그 넓은 땅에서도 어디를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대표님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바뀌면서 전임 시장 같은 걸 싹 깡그리 없애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갈 수가 없다. 오늘 강의에서 보셨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다시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고 여러분의 노후 대책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적나라하게 여러분은 한점 말씀 특강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료 세미나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제 남은 방송 시간 동안 여러분의 고민들 또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선생님, 제가요, 아파트 살 돈이 없어가지고, 네.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을 사서 갭 투자를 했는데요. 네. 2018년 9월에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놈의 공시지가가 점점 떨어지니까, 어. 이 전세를 빼줄 때마다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지금 아.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네. 지금 대출도 받고 그래서 지금 전세를 빼주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팔려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요. 네. 어디에 오피스텔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이제 양천구 목동에 하나가 있고요. 네.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2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2개가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오피스텔 치고는 좀 단지가 커요. 아. 그래서 이제 전세 그런 거는 잘 나가는데요. 네. 매도를 아무리 싸게 내놔도 매도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로 오피스텔을 5채를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네. 목동에 하나, 인천 운서동에 2개, 그리고 금천구 가산동에 2개, 이렇게 5개를 지금 전세를 놓고 계시는데 계약할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더 떨어져서 또 전세가도 네. 조금씩 떨어진다. 그래서 걱정된다 하는 말씀 주셨어요. 네. 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좀 풀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방송. 저 목소리도 너무- 그렇고 저 엄청 좋아하시는 팬 같은데 네. 짧은 그 질문 시간에 가슴이 많이 메워왔어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참 그 오피스텔이라는 게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그죠? 그냥 순수하게 사무실로 존재했어야 되는데 이게 주거용으로 인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옛날 우리 시청자님처럼 은퇴하시고 자영업 하기 힘들으니까 우리가 연금처럼 수익형으로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네. 2020년 8월 12일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때부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꿔버렸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이 오피스텔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 예. 앞으로 어떤 수익형을 하더라도요. 머릿속에다 꼭 넣어놓으세요. 수익형은 전세로 갭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전세 갭 투자한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수익형은 원래 가격이 안 올라요.
수익형의 네. 반대는 차익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같은 걸 차익형이라고 하거든요. 예.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 근생, 상가, 그 다음에 뭐 생숙 이런 것들은 수익형이에요. 가격이 안 오르고 월세를 빼는 농도예요. 월세. 그런데 얘를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전세값 낮출 때마다 돈 1,000만 원씩 빼준다고 죽일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원래 가만 놔뒀으면 되는데 전세값이 자꾸 시장에 부동산 시장을 와가지고 가격을 높이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전세 가격을 조정하길 받았어요. 그래서 압력을 주어서 처음에는 공시지가의 150%였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주택 공시가의 126%로 전세 가격을 의도적으로 내린 거잖아요. 즉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청자님도 5채 반 있어서 그렇지 한 10채 갖고 있었으면은요 오피스텔 왕 될 뻔했어요. 그때 이게 빌라 왕 이렇게 만든 거예요. 빌라 네. 왕은 물론 범법자도 있었겠지만 태반이 이렇게 월세 받고 세 받는 용도로 갖고 있었던 건데 10채 20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옛날에는 3억이면 전세가 뭐 2억 7천도 있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도 전세가 꽤 높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공시가로 낮추다 보니까 엉뚱하게 우리 시청자님 저 피해자가 발생이 된 거예요. 시장이 전세 가격에 정부가 전세 시장의 가격에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가격을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극복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네. 네. 지금 그러면 본인이 갖고 간 자가 주택은 어디에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 종로예요. 종로. 예. 종로에 있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오피스텔은 전부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산 거죠? 네. 그러면 얘들은 아직 취득세에서는 주택세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네. 그때는 4년 임대사업자 등록이 4년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4개는 4년이 끝났고요. 네. 지금 목동거 하나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바보처럼 몰라가지고 예. 끝났는데 10년짜리를 새로 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네네. 시청자님 이번에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앞으로 어떤 예. 일 할 때 혼자 하지 마세요. 차 네. 대표하고 상의하세요. 누구랑? 살 때도 상의했어야 되고 임대사업자 낼 때도 상의를 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상담 하나가 사람을 인생을 바꾸거나 사람을 죽게 살고 한다니까요. 네. 아셨죠? 네. 제가 앞으로 꼭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유, 지금 오피스텔 처리하는 게 방법이 하나가 있긴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나도 이건 결국 우리 교포에게 짐을 씌우거나 교포들에게 좀 죄짓는 짓이긴 한데 예. 요즘 오피스텔을 예. 이 중국 사람들이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생겼잖아요. 예. 분간이 잘 안 가나 봐. 거기에다가 팔아먹는데요 지금. 아, 근데 뭐 살 사람은 어떻게 구해요? 구해는 건 예. 중국 상해나 예. 연변 이런 데 있잖아요. 한국인이 사는 데 있죠. 예. 거기다가 한국 부동산들이 많아요. 어. AI에다 챗GPT에다가 중국에서 일하는 부동산 이름 좀 가르쳐 한국인 부동산 이름 좀 가르쳐줘 하면 가르쳐 주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다가 카카오로 공짜로 전화하면 돼요. 아. 거기에서 그렇게요. 근데 이러면 우리 교포들도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사는 우리가 또 우리 못 사는 여기 연변 중국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또 괴롭히는 일이어서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피해가는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은 일단은요 부동산 중개소에다가 얘기를 해서 예. 싸게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 시청자님이 뭐라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부동산에다가 아무리 싸게 내놓고 내가 예. 그냥 산 가격에 다운 2천 3천 시켜서 제발 팔아만 다오. 지금 예. 전세 가격으로만 예. 받아도 좋다. 예. 그래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피스텔 그게 문제. 주택수에 들어가서 그래요. 아니면 일단은 다른 거 몰라서 우리 저기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편지 하나 쓰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오피스텔 주택에서 빼주세요 하고. 예. 이제 규제가 다 끝났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하세요. 네. 아셨죠? 그렇지 그렇잖아도 않고서 살 요새 사람이 편지를 쓰고 없다니까요. 있어요. 제가 팔아야 다음 단계 해줄 테니까 일단 네. 지금 시간 관계상 다른 또 전화 기다리는 분 있으니까 여기서 좀 마치고요. 예. 팔고 오든지 정 안 되면 한번 오셔서 상담 받고 저하고 머리를 싸매가지고 다른 방법을 저기 돈 많은 미국 애들한테 팔아먹든지. 걔들은 미국 애들은 좀 당해도 상관없어. 그잖아. 걔도 돈 많잖아요. 네. 알았죠? 예. 예, 제가 아유, 선생님 하여튼 그래도 속이 시원하네요. 예, 그래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원하니까 다행이에요. 한번 예, 예. 오세요. 저기 오피스텔 저거 보리차 다 들고 오세요. 네, 예. 선생님 꼭 찾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선은 매도 의견 강력하게 드리면서 다음 전화 저희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 선생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22년도 4월에 상속분이 하나 있고요. 네,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이제, 1년 12개월, 아니, 1년 2개월 정도 네, 안에 이제 이 아파트를 팔아야지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그 상속분에, 5년 안에 팔면은, 네. 비과세. 네, 비과세. 그거. 그래서 지금 거주하시는 집을 매도할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매도를 하고 네. 그 비슷한 거를 사는 것이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거주하시는 아니면- 집이 어딘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여기 성남인데요. 네. 자이푸르지어인데 성남 자이푸르지오. 이거 성남 어느 지역에 있는 건가요? 위례 바로 옆인데. 미래 옆에 산성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바로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도 오랜만에. 비과세 받는 게 중요하니까 네. 일단 매각을 해야 되죠. 상속분은 1년 2개월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 상속분이 푸르지오인가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게 살고 있는 거 작아죠. 상속분은 상가주택이고. 예. 상가주택은 본인이 갖고 있고 푸르지오는 상속받았다라는 거죠. 아니요, 상가주택을 상가주택을 받았고, 상속받았다. 네, 예, 상가주택은 땅이 대지가 몇 평이에요? 대지가 50평이 조금 못 되더라고요. 50평 좀 안 돼요. 네, 원래 그러니까 상가주택은 땅이 54평 이상이어야 잘 팔려요. 네, 저도 그건 들었어요. 예. 대표님. 그러면 50평이면 옆집을 좀 사거나 옆집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집은 어디에 있으세요? 거기도 내내 성남이에요. 성남. 그러면 푸르지오는 일단 갖고 계시고요. 가격 네. 서울 올랐죠? 오늘 차례 됐거든요. 대지 지금 50평짜리를 매각을 하시고요. 근데 그거를 팔면 그건 상속이기 때문에 예.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분은 5년 내 팔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1주택 상황이니까 파시고요. 네. 제가 요거 방송 시간이 다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네네네. 알겠죠? 네, 오늘 강의를 길게 좀 진행하다 보니까 상담 시간이 조금 아쉽게 짧았네요. 저희 다시 한번 연락 드릴 테니까 전화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 열어둘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쉬엄쉬엄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